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재무 파트너, 저 머니 교수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들, 그런 위험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기업이 살아남고 또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안전장치, 바로 보험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세상 모든 기업을 위협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적, 과연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위험, 영어로는 risk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위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정말로 회사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도대체 이 위험이라는 게 뭔지 그 정체부터 알아볼 거고요. 둘째, 그럼 이 위험을 막아줄 보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셋째,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자체 보험,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은 선택일지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이라고 다 해결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한계는 뭔지까지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위험이 모든 기업의 숙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막연하게는 알겠는데 기업 입장에서 위험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미나 씨. 딱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요. 기업에서 말하는 위험이란 건 아주 간단히 말해서 회사의 자산이나 돈 버는 능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힘든 그런 일들 전부 다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불확실성이군요. 그럼 기업이 맞닥뜨리는 위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 위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재해 위험,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는 것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무 위험인데 이건 환율이나 금리가 막 오르내리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운영 위험, 이건 회사 내부에서 직원이 실수를 한다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전략 위험, 갑자기 기술이 확 바뀌거나 엄청난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외부 환경 변화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죠. 이 네 가지 위험 중에서요, 특히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재해 위험 있죠. 바로 이 재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가장 널리 그리고 보편적으로 쓰는 도구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보험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업들이 쓸 수 있는 보험 상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패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럼요. 기업을 위한 방패, 정말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봐도 공장이나 건물을 지켜주는 재산보험이 있고요. 또 소송 같은 법적인 문제에 대비하는 상업책임보험, 그리고 재해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됐을 때 손실을 막아주는 사업중단보험도 있죠. 심지어 핵심 인재를 잃었을 때를 대비하는 요인보험이나 우리 직원들 다쳤을 때를 위한 산재보험도 있고요. 뭐랄까, 각기 다른 위험에 맞춰 딱딱 준비된 맞춤형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기업의 재무 담당자, CFO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위험을 돈 내고 보험사에 넘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안고 갈 것이냐. 맞아요, 교수님. 딱 그게 궁금했어요. 이런 보험들 왠지 보험료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비싸다 싶으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물론 있죠. 그럴 때 쓰는 전략이 바로 자체 보험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보험사에 비싼 보험료를 내는 대신에 에이, 혹시 사고 나면 그냥 우리 돈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회사 스스로 비상금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방식이에요. 그럼 보험에 가입할지 아니면 자체 보험으로 갈지 뭘 보고 결정해야 할까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기대 손실이라는 걸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수식을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어떤 손실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만약 진짜 일어나면 손해볼 금액, 그 손실액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손해를 볼지 그 기대값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위험을 숫자로 똑 부러지게 평가하는 방법인 거죠. 자, 여기 실제 예시를 보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날 확률이 0.01%, 그러니까 10,000분의 1로 아주 낮다고 쳐볼게요. 이 두 숫자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기대 손실은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위험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평균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제 알겠어요. 그럼 결국 회사의 선택은 이거네요. 기대 손실인 2천만 원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더라도 확실하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에이 설마 하면서 2천만 원은 아끼는 대신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2천억 원짜리 폭탄이 터질 수도 있는 위험을 그냥 안고 갈 것인가? 이 둘 사이의 저울질이군요, 교수님. 바로 그거예요, 미나 씨. 정확히 짚었어요. 그 트레이드오프, 그 저울질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보험이 무슨 만능 열쇠처럼 모든 걸 다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부터는 보험이 가진 아주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여기 써 있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어떤 위험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세상에는 보험회사가 아예 보장 자체를 안 해주는 그런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겪어서 알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사업중단 보험에 가입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왜냐? 계약서에 있는 불가항력 조항을 든 거죠. 전염병 같은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재앙이라 보상 못 해준다 이겁니다. 정말 누구도 상상 못한 재앙 앞에서 그 든든하다던 보험이라는 방패가 그냥 힘없이 깨져버린 순간이었죠. 와, 진짜 충격인데요? 보험만 믿고 있었을 텐데 그 기업들은 정말 눈앞이 캄캄했겠어요. 결국 보험에도 이렇게 커다란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위험은 피할 수 없는 모든 기업의 숙명과도 같다. 둘째, 보험은 이런 위험을 외부로 떠넘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셋째, 보험에 가입할지 말지는 보험료와 기대 손실을 잘 따져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보험도 완벽하지 않다.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 과연 여러분의 기업은 어떤 든든한 방패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머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